보신 것처럼 DLS 상품 위험도에 대한 은행들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적극 판매한 은행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 중 한 곳의 경영진이 DLF 판매를 독려하면서 성과 점검을 한 문건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 단독 입수한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먼저 금융감독원이 앞서 보는 것처럼 이 상품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시중은행의 경영진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라고 좀 압박을 한 이런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이 노골적으로 판매 압박을 한 그런 관련된 문건을 취재 과정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에 한 곳인데요. 자료를 지금 보시면은 은행 내부 자료인데요. 이 본부 차원에서 이 파생 결합 펀드, 이 DLF 같은 이 파생 상품을 신규로 얼마 팔았는지 이거를 영업 본부별로 관리를 했고 또 영업점별로 또 PB 개인별로 해서 관리를 했고 이 실적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 PB가 VIP PB 또 골드 PB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들 한 명 한 명씩 DLF 같은 파생 상품을 몇 건 팔았는지 또 얼마치를 팔았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은행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주력으로 판 상품이 두 개인데요. 이 ELS라고 하는 주가 연계 증권을 편입한 ELT라고 하는 상품이랑요. 이번에 문제가 된 DLF라고 하는 상품을 중점적으로 팔았는데 유독 DLF만 가점을 줘서 인사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내부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내부 관계자는 DLF 상품만 매달 이벤트를 걸어서 가점도 주고 많이 판 PB들을 순서를 매겨서 인사에 반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DLF 판매 은행, 이번 다른 은행인데요. 이 은행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압박이 있었음을 증언하는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걸 팔라고 안전하다고 그게 다 실제 때문이거든. 우리 그 담당께서 이 모자 가세요, 3모자 가세요. 1년에 2번 팔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터진 거요. 빨리 순환해서 또 팔고 하라고 2모작, 3모작 가령을 했다고. 네,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인데 이렇게까지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있었다면 사실 PB 입장에서도 이 손실 가능성을 좀 우려하면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쵸, 좀 예. 판매를 독려했을 이럴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복잡한 상품에 이렇게 판매 독려를 유독한 겁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짭짤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액수에서 은행이 미리 떼어가는 수수료가 이 투자 액수에서 1%에서 1.4%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떼갑니다. 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팔면 될 것을 만기를 4개월 또 6개월로 짧게 해서 2번, 3번 팔아서 그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식의 판매 압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을 방금 들으신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경영진 차원의 강한 영업 드라이브가 은행 직원들의 불안전 판매로 이어진다고 보고 관련된 내부 통제를 곧 있으면 나갈 현장 점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금감원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